양반 집에 장가 들기. 옛날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이 총각 집안이 가랭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이렇다 할 뼈다귀도 없는 집이다. 그러니까 대대로 남의 땅이나 부쳐먹고 사는 상민의 집이었다. 그런데 이 총각네 집 이웃에 아주 번듯한 양반집이 있었다. 대대로 벼슬 깨나 하고 땅마직이나 조이 가진 집이니까 번듯하기는 번듯했다. 그쯤 되니 콧대는 좀 높은가? 이웃에 사는 농사꾼 보기를 뭐 제 집 개나 닭 보듯 했다. 이런 형편인데 이 총각이 나이 한 20이 넘어가지고 장가를 갈 때가 됐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양반집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지게지고 양반집 앞을 다니다 보면 담 너머로 그 집 딸이 보일 게 아닌가? 집안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느라고 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참 곱고 참한 교수였다. 그래서 아이놈이 그만 마음에 쏙 들었다. 마음에 들어서 담 너머로 넘겨다보고 하니까 딸도 그러는 걸 알고 서로 말은 못 건넸으나 은근히 눈치가 다르다. 그 집 딸도 마음속으로는 비록 농사꾼의 자식이지만은 허우대 훤칠하고 씩씩해 보이는 게 저만한 총각이면 신랑감으로도 어떠라 했던 게다. 서로 마음에 두고 있었단 얘기다. 그런데 지체가 다르고 살림이 다르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밤낮 끙끙 앓다가 총각이 생각하기를 이럴 게 아니라 말이라도 해보는 수밖에 없다 하고 하루는 어머니를 졸랐다. 어머니, 저 양반네 집에 참한 교수가 하나 있지 않나요? 그래, 있지. 가서 우리 집하고 사돈하자고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이고 얘, 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집은 번듯한 부자요. 양반 댁이고 우리는 농사 짓는 무지렁이 집인데 아유 그게 가당키나 한단 말이냐. 하늘에서 천도를 땄으면 땄지. 아이고 그건 안 될 게다. 그래도 어머니 말이나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날 소리. 그런 말 꺼냈다간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런 말 했다고 설마 죽기 하겠어요? 부득부득 졸라대니 어머니가 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아들이 저리 바라는 걸 까짓것 원이나 들어주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싶어서 그 길로 양반 집에를 턱 갔다. 문간에 들어서니 벌써 주눅이 팍 드는데 미리 작정을 하고 온 일이니 물러설 수도 없고 해서 그 집 마나님을 뵙자고 했다. 뒷집 안하기 아닌가. 그래, 무슨 일로 왔나?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우리 아들놈이 이댁 따님께 장가 들고 싶다 해서 찾아왔습니다요. 뭐라고? 이놈의 여편네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얘들아, 다시는 그런 소리 입밖에 못 내도록 입에다 똥을 쳐넣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똥바가지로 똥을 퍼다가 입에 쳐넣었다. 말 한마디 했다가 그런 몹쓸 수모를 겪고 할 일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어찌 됐나요? 아이고 얘야, 말도 마라.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똥만 실컷 얻어먹고 왔다. 아유.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분했다.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할 일이지 남의 입에다 더러운 똥을 쳐넣는 건 무슨 심보냔 말이다. 그래, 좋아. 이번엔 내가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어. 하고 그 길로 총각이 양반집을 찾아갔다. 가서 다짜고짜 대감을 뵙자고 했다. 너는
뒷집 종각 녀석이 아니냐?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염치 없지만 이댁 따님을 저한테로 시집 보내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미쳤구나. 여봐라. 저놈이 다시는 그런 말 못하도록 매우 쳐서 내쫓아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몽둥이 찜질을 해서 내쫓았다.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할 일 없이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원통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꾀를 하나 냈다. 저쪽에서 권세만 믿고 우격 다짐으로 나올 적에는 갖다 들이댈 것이 꾀밖에 더 있느냔 말이다. 그 이튿날 이놈의 총각이 산에 가서 솔개 한 마리를 잡았다. 솔개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놈의 발에다가 초롱을 매달아 놨다. 그래 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밤이 이슥해지니까 달도 없이 캄캄한데 이때 총각이 솔개에다 매단 초롱에 불을 붙여가지고 슬그머니 양반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올라갔다. 저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 양반집에 불이 다 꺼지고 조용했다. 그때 그만 목청을 있는 대로 빼가지고 벼락같이 호령을 했다. 아무개 양반님 듣거라. 양반 내외가 자다 말고 호령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어서 나와 옥황상제 명을 받으라. 양반 내외가 놀라 엉거주춤 마당에 나와 보니 저 나무 꼭대기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소리가 틀림없이 거기서 들려왔다. 혼이 반쯤 달아났는데 호령 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너희 집 딸과 뒷집 종각을 배필로 맺어 놓았건만 너희는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장차 사돈 될 사람의 입에 똥을 쳐넣고 장차 사위 될 사람한테 몽둥이질을 하니 그런 고얀 일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살아날 줄 알았더냐? 천둥같이 호령을 하니 반쯤 남아있던 홍까지 다 달아났다. 양반 내외가 그만 땅에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옥황상제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뒷집과 사돈을 맺을 터이냐? 상제님 명이라면 그리하겠습니다. 내일로 당장 시행하렸다. 여부가 이겠습니까? 너희가 뉘우치고 내 명을 받더니 이만 용서하고 가겠다. 그러나 만일 명을 어길 때는 너희 집이 폭삭 망할 터이니 그리할라. 그럼 이만 간다. 하고 나서 솔개를 가만히 놓아주니 솔개가 하늘로 높이 날아갔다. 솔개 발에다 초롱을 매달아 놨으니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올라갈 것이 아닌가? 솔개란 놈을 딱 붙들고 있다가 놓아주니까 오죽 잘 올라갈까? 땅에서 올려다보면 불이 환한 게 하늘로 그냥 막 올라간단 말이다. 저건 영락없는 옥황상제님이로구나. 이 말을 안 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제 눈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으니 안 속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에는 곱게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양반 내외가 헐레벌떡 총각네 집에 찾아왔다. 여보게 아무개 안에 있는가? 아니, 대감댁 내외분이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는 우리가 못에 씌웠는지 자네 모자한테 못할 짓을 저질렀네. 부디 용서하고 우리 사돈을 맺세나. 아유, 그럼 그러지요. 이렇게 해서 가난뱅이 총각이 양반집 딸과 혼인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아들, 딸 구별 없이 12 남매를 낳고
더 나으려다가 말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다.